안녕하세요. 국제사이버대 인터넷방송학과 이정원입니다. 예. 저는 국제사이버대학교 송시영입니다. 자,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안무가이자 그리고 또 이 댄스 트레이너 그리고 댄스 코치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가 예. 궁금한데. 네. 저는 이제 98년도부터 이제 댄서 생활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 이제 방송 전문 안무팀 이제 스타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 뭐 박지윤 그리고 뭐 이제 지금 다 이제 90년대 댄스 그룹들 있죠. 태사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저 다른 그 DOHC라는 댄스 팀에서 활동을 하면서 뭐 H.O.T, 뭐 룰라, 터보,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항상 90년대를 주림잡던 댄스 그룹들과 이제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지금은 주로 이제는 교육 중심으로 이제 공연과 교육 중심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공연 안무는 이제 요즘 좀 추세가 좀 코로나이다 보니까 많이 활동이 적어진 편입니다. 네, 그러면 방송 안무가를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제가 처음부터 제가 방송 안무가를 꿈꾸고 춤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는 사실 이제 그 공부는 크게 관심이 없었고 이제 춤추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었었는데 그 학창 시절 이제 TV에 나오는 듀스 기억하세요? 그럼요, 알고 있죠. 잘 아시죠? 듀스. 듀스는 뭐 당시에 최고의 그렇죠. 너무 멋있잖아요. 아니었습니까? 네. 네. 듀스 그리고 마이클 잭슨 등 이제 TV를 보면서 그 가수들의 춤을 따라하기 시작한 게 이제 첫 계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저희 때 이제 학교는 사실 그 성적 순으로 학교를 나눴었는데 저희 학교가 이제 공부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체능 쪽에 좀 특출난 능력 있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댄서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연예인들도 있던 학교였었는데요. 그 계기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하고, 근데 프로 댄스 팀에 이제 오디션을 보게 돼서 이제 댄서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안무를 맡게 되는 계기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안무가 활동도 하면서 이제 또 트레이닝 또 하는 이제 활동을 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뭐 오디션 같은 거를 보고 네. 이런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춤을 좀 잘 추셨거나 뭐 관심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뭐 중학교 때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춤 잘 못 추거든요. 네. 요즘 춤 못 추시죠? 저는 뭐 그쪽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네요. 저는 뭐 듀스 같은 거 좋아하긴 했는데 그런 그룹들 인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TV 같은 거를 보고 막 이렇게 따라 춘 건가요?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그 막 형들 쫓아다니면서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춤을 좀 잘 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지금은 이렇게 춤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관들도 많잖아요. 뭐 장소들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학교에서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는 그 춤을 이제는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있잖아요. 대학교에 다 그런 전공도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거의 이제 그 대중무용 소위 말하는 방송 안무라는 게 이제 아직 시작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뭐 한 40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어요. 40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엔 거의 대부분의 이제 모든 프로 댄서들이 비디오, TV를 보면서 춤을 따라하기 시작했죠. 네, 대부분 그렇게 춤을 시작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춤 잘 추는 형들 그렇죠. 따라다니면서 뭐 심부름하면서 이제 춤 배우고 그전 전문 기관 댄스 팀 프로 댄스 팀 내에서만 이제는 춤을 배울 수 있는 학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직접 들어가서 경험하고 기본부터 쌓는 시대였죠 그때는. 그러면 네. 뭐 전문 기관이나 단체가 없다 보니까 네. 그냥 이제 본인이 열심히 춤을 추고 이제 그런 식이다 보니까 네. 그 인구들, 그러니까 오디션 같은 거 볼 때도 굉장히 그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나요? 아니면 오히려 적었나요? 그때는 많았어요. 되게 많았고 보통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데 당시에는 댄스 팀들이 많지 않았고 프로 댄스 팀들이 많지 않았고 보통 댄스 팀의 단원들이 한 20-30명씩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활동하고 있는 개별 프로 댄스 팀들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팀 자체로도 뭐 10명 이상의 프로 댄스 팀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이제 소수 인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소수에서도 이제 크루 개념으로 해서 이제는 그 소수 인원들끼리도 서로 이제 맞는 친구들끼리 조합을 해서 이제 협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는 거의 보편화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준비 단계, 네. 내가 방송 안무가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뭐 준비 단계 같은 것들이 있나요? 네, 그것도 이제 지금 약간 이런 시대가 좀 변해서 그런데, 저 때는 거의 과정들이 대부분 다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문 댄스 팀에 들어가서 오디션을 보고 발탁이 되면 처음 연습생부터 시작해서 이 댄서로 활동을 하고 댄서의 경력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안무를 창작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요. 거기서도 또 이제 안무가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문 트레이너 쪽으로 이제 빠지거나 좀 그런 형태로 됐었는데, 요즘에는 막연히 댄스 팀 들어가갖고 이 댄서 시작하고 연습생 시작하고 댄서 시작하고 이런 게 좀 힘들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배울 수 있는 전문 기관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처음에 이제 학원을 뭐 다니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매체들이 미디어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기 매체에서도 이제는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고, 네, 또 이제 그걸 섭렵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론적인 부분도 이제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도 이제 뭐 학교나 이런 저기 전문 기관을 통해서 그 과정을 이제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다 요즘 활동하는 이 안무가나 댄서들은 기본적으로 그 과정을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방송 안무가가 되기 위한 어떠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안무 그 채택하는 방식이 조금 저희 때랑 좀 다르더라고요. 다르고 굉장히 그 미디어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상 매체. 영상 네, 매체. 영상 매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뭐 국내에서도 이제 성공 사례 보면은 아마 저기 춤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면 다 알 거예요. 이제 그 워밀리언이라는 그 댄스 스튜디오, 네. 지금 거의 기업화되어 있긴 한데, 그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큰 회사죠. 이제 회사인데 그 팀 같은 경우에가 이제 그 그 유튜브 플랫폼을 통한 영상 매체, 그러니까 영상을 예쁘게 만들어갖고 멋있는 안무를 이제 하는 영상 매체에 내 팬들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명세를 얻어가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안무 채택을 받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수익을 내는데, 그 미국의 이제 LA 쪽에서도 이제 그런 게 그 전에 있었어요. 그 전에 이미 굉장히 유명하고 그 안에서도 세계적인 안무가들이 이제 그 안에 영상도 많이 만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형태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영상 매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시안청 것도 그 가수들이 원래 이제 처음에 저기 안무 의뢰를 할 때 저희가 이제는 안무를 만들어갖고 시안이라는 걸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채택되기 전에 안무 시안이라는 거 보내는데, 시안도 저희 때는 그 뒤에서 이렇게 거울 보고 연습하고 있는 거를 그냥 뒤에서 이렇게 찍어갖고 풀샷으로 보냈어요. 네, 풀샷으로 보냈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이 영상 색감까지 만들고 앵글까지도 이 가수들이 이 방송에 나왔을 때 영상에 비춰질 것까지 다 고려해서, 네, 앵글도 굉장히 영상미 있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실제처럼. 네, 실제처럼 만드는 거. 아마도 그거는 영상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안무가들이 이제 채택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대부분 예전에는 이제 안무가 미팅해서 뭐 이제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라는 이제는 그 과정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또 비대면이 또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여러 안무가들한테 영상 안무 시안 좀 찍어줘 하면은 영상을 쫙 보내요. 안무 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갖고 영상이 한 7, 8개를 채택을 하면은 이제 지금 대형 기획사들은 아무래도 좀 자금력이 있는 기획사들은 그거를 이제 가지고 조합을 해서 이제 작품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채택의 기회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안무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영상 매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 네, 역시 이제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쉽게 말해서 내용은 똑같다 하더라도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따라서 그렇죠. 또 이제 많이 느낌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인터넷 방송을 배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참 제가 아마도 그렇게 연관이 되네요. 네, 저도 네. 아마 한 20년만 젊었어도 20년만 젊었어도 저는 춤추는 과정에서 아마도 이제는 그
미디어나 이런 저기 인터넷 방송 아마 전 등록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세상은 인터넷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혼자서 이런 거면 이제 막 댄스를 유튜브 보면서 배우고 방송 안무를 배우고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죠. 네, 가능은 한데 그래도 좀 아무래도 이제 혼자 영상만 보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누군가 나의 어떤 그 폼이라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 테크닉 같은 것들을 그렇죠. 혼자서 하기로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네. 방송 안무가를 하시면서 네네.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것들, 재밌는 거 이런 거 있나요? 에피소드요? 많죠. 에피소드 많은데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은 네, 제가 그 희한 징크스가 있어요. 제가 그 보면은 그 안무를 제가 직접 손을 댄 안무는 무대에 올라가면은 자꾸 틀려. 조정석 배우시죠? 네. 네. 조정석 배우가 굉장히 춤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요? 네, 춤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예전에 춤을 췄다고 하더라고요. 관심이 많았었고 그래서 춤을 제법 잘 추세요. 잘 추시는데 그 조정석 배우하고 같이 그 이제 팬미팅 때죠. 이제 팬미팅 때 이제 댄스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게 이제는 마이클 잭슨. 데인저러스. 네. 저희 그 세대들은 모두가 막 열광하는. 그 쉽지 않은 네. 춤인데. 네, 그렇죠. 그 마이클 잭슨이 사실 댄서들 사이에서 거의 뭐 당시 댄서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교과서 같은. 그렇죠. 네, 그런 춤인데. 사실 저도 좀 한참 보고 따라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문워크. 네, 그거 한참 했었죠. 네. 네, 맞아요. 마이클 잭슨 퍼포먼스 저도 거의 뭐 교과서 같은데 저는 할 그 무대가 그때 마이클 잭슨을 커버하는 무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이상하게 운이 없었는지 그런 무대를 서본 적이 없었어요. 서본 적이 없었는데 마침 이제 조정석 배우와 같이 이제 마이클 잭슨 데인저러스 퍼포먼스를 이제는 같이 이제 만들어 갖고 무대를 서게 됐는데 물론 이제 저는 여러 번을 했죠. 이제 뭐 한국에서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이제 아시아 쪽으로 투어를 했는데 이제 태국 갔을 때예요. 태국 갔을 때 이제 한국 댄서들이 다 이제는 스케줄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어서 한국에서는 이제 그 댄스 디렉터로 한 명만 가고 그리고 현지에 이제 태국에 있는 현지 프로 댄서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갖고 이제 무대를 꾸미는 거였는데 이제 아마도 이제는 현지 댄서들하고 호흡을 맞춰본 적이 없잖아요. 맞춰보 없으니까 좀 걱정을 그 스텝진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했는데 이제 제가 가서 이제 하루는 같이 연습을 해서 이제는 같이 완성을 했는데 계속 이제는 조정석 배우도 좀 걱정을 하는 거 무대 잘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 무대를 딱 했는데 너무 잘했죠. 다들 너무 잘했는데 저만 춤을 반대로 추고 있었대요. 아니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여러 번을 했는데 그 순간적인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순간적인 실수로 저만 춤을 반대로 추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추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카메라에 안 잡혔는 줄 알았어요. 끝나고 나서 수고했다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잘했어 멋있었어 막 박수 치고 막 이러는데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 조정석 배우가 자기 춤 틀렸다고. 정말 티도 안 나게 틀렸어. 저는 반대로 쳤는데. 그래서 그 혼자 틀렸다고. 막 너무 막 이번 무대 좀 실수 좀 망한 것 같아. 막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조용히, 누가 찍었더라고요. 찍어서, 모니터 영상 좀 가져와봐. 이렇게 했는데, 조정석 배우가 틀리는데 그 옆에서 저 춤 반대로 추고 있는 거를. 유튜브 같은데 안 올라왔네요. 유튜브에는 글쎄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그 연습 영상, 연습실에서 연습했던 비공개 영상이죠. 연습실에서 같이 연습했었던 영상 준비했어요. 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보시죠.
연습 때 잘했다니까. 예. 아니 저렇게 잘하시고 반대로 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요. 아, 이게 이상하게 꼭 이렇게 뭐 안무의 어느 부분에 제가 손을 대면은 이제 틀리는 이런 좀 징크스가 좀 있습니다. 아, 좀 그게 또 이제 좀 기억에 남네요. 또 궁금한 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수들, 네. 네, 가수들 뒤에서 댄서 생활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렇죠, 방송 그렇죠. 안무도 해주시고. 네, 오래 했죠.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사실 걸그룹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뭐였냐면 그거 이제 방송 안무가 아니고 그 광고 안무. 광고. 네, 그 요즘에 이제 바이럴 영상들이 이제 많이 이제는 광고 매체로 사용되다 보니까 그 희진 씨라고 있어요. 네, 그 지금 뭐 LG 광고에도 나오고 광고 모델로는 좀 제법 그 유명한 분인데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제 게임 광고의 안무를 저희가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무 15초짜리 안무였었거든요. 15초짜리 안무인데 한 수정을 한 15초짜리 안무 한 2동작 나와요. 2동작, 3동작 나오는데 그거를 아마 수정을 한 5-6번 했죠. 네. 저 그거 그 안무 짜실 때 연습하시던 거 본 것 같아요. 맞나요? 그거? 네. 굉장히 단순한 율동 같았는데. 네. 그 이제 좀 약간 그 성격이 다른데 주로 이제는 방송 안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광고가 굉장히 짧잖아요. 뭐 30초. 그렇죠. 기로가 30초. 네, 기로가 30초, 뭐 20초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딱 그 각인이 돼야 되는 동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광고하고 연관되는 동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우면은 사람들이 전혀 기억을 못 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포인트 되는 부분 아주 단순한 형태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희진 씨하고 당일날, 이제 광고 촬영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대부분 모델하고 당일날 만나요. 그래서 이제 당일날 현장에서 이제 연습을 해갖고 촬영을 했었던 게 이제 제 생애 첫 여자 아이돌이었고요. 그리고 또 드디어 제가 소원 성취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인터뷰 촬영, 영상 촬영 오기 바로 전에 여성 아이돌 그룹의 이제 안무를 오늘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미팅을 하고 왔어요. 오늘 데뷔한 미팅하고 오셨다라는 그룹인가요? 그게 네, 데뷔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핫한 그룹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방송 안무가들은 사실 그 가수의 인지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미치기 때문에 이제 요번 이제 활동하는 친구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억에 남는 작품 활동 또 있었나요? 방송 안무, 그 대중무용이죠. 대중무용이라고 칭할게요. 대중무용 중에 이제 스트릿 댄스. 이제 스트릿 댄스하고 이제 국악하고 이제는 콜라보레이션하는 무대가 있었어요. 그 무대에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연 디렉팅을, 퍼포먼스 디렉팅을 했었는데, 이제 국악 음악에 맞춰서 이제 비보이하고 매칭을 시켰었죠. 비보이하고 매칭을 시키고, 비보이들이 이제 한복을 입혔던 거. 네. 그런 계기는 아마도 제가 아는 한, 그때 당시는 그런 시도가 뭐 제가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네. 처음일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는 어떤 기자분이 국악 비보이라는 호칭을 그 명칭을 국악 비보이? 네, 국악 비보이라는 명칭을 저희한테 이제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나오는 팀들이 이제 국악 비보이가 이제 거의 이제 하나의 콘텐츠화 됐었던.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많죠. 네. 저도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네네. 그걸 했던 게 계기가 돼서 이제 다른 장르하고 이렇게 좀 합치는 콜라보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크게 기억에 남는 게 또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활동을 했던 게 이제 국악인 중에서 그 김용우 선생님이라고 있으세요. 네, 김용우 선생님이하고 이제는 콜라보 무대를 이제 팝핑이라는 스트릿 댄스 장르하고 한 매칭을 시켰었어요. 매칭을 시켜서 활동을 했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그 팝핑 현준과 그 박예리 씨 활동 시기가 겹쳐서 좀 빚을 좀 못 봤죠. 팝핑이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고 네. 그리고 보기엔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 난이도가 꽤 있지 않나요? 그 팝핑 댄서들은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그 과정, 이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이 굉장히 좀 지루함이 있대요. 지루함이 있고 오랜 숙련을 거쳐야지 이제 좀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단계에 이제 이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거하고 또 하나 더 의미 있었던 게
제가 이제 다른 장르들하고 협업하는 걸 되게 즐거워해서 그 마임 아시죠? 마임. 마임. 네. 네. 마임 그 국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마임계 대부라고 하시는 그 마이미스트 그 유진규 선생님. 유진규 선생님이 아마 지금 뭐 활동 한 50주년이 되셨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연히 정말 좋은 기회에 그 마이미스트 유진규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뭐 전쟁 그리고 이제 광복이라는 주제의 공연을 저희가 이제 비보이하고 스트릿 댄스를 접목해 갖고 같이 이제 만들었던 게 이제 굉장히 이제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요즘 이제 K-팝이라든지 네네. 네, 뭐 K의 엔터 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이제 해외에서도 K-팝 이 안무를 네. 예, 활동을 계속 하신 걸로 학생들 가르치는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것 좀 소개해 주시죠. 저하고 같이 이제 만나는 친구들은 이제 K-팝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친구들을 주로 많이 만나고요. 만나면서 이제 같이 연습하고 이제 작품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 기억에 남는 부분이 정말 해외에서 이제 K-팝이 어마어마하구나라고 몸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우연한 기회에 이제 K-팝 이제 아카데미라고 해서요. 제가 이제 그 유럽 독일 쪽에 독일에 갔었어요. 네네네. 몇 년 네, 전에. 네, 저도 맞습니다. 아는데. 네, 네. 네. 베를린에 가서 저희가 이제는 그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인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고 정말 나는 그 해외 팬들이 국내 매스컴에서 이제 소개하는 것보다는 적겠거니 했는데 거의 그들만의 이제 놀이 문화로 이제 거의 이제 확산이 된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독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 있잖아요. 네. 그 광장에서 그쪽 친구들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케이팝 음악을 틀어놓고 거기서 케이팝 댄스를 해요. 그게 벌써 몇 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렇죠. 그 지금 더욱더 그게 더 확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마도 이게 케이팝이 지금 열풍인 이유는 아마도 이 좀 미디어가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좀 아마도 이제 앞으로 이제 안무가나 이제 댄서로 이제 대중무용을 이제 방송 안무 쪽으로 활동하는 활동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물론 춤을 잘 추고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제는 그 기본기를 다지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미디어의 생리를 좀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 안무가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론이나 네. 수업이 있을까요? 이 대중무용에 활용되는 것들이 스트릿 댄스 장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스트릿 댄스를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네. 스트릿 댄스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간단하게만 스트릿 댄스라고 이야기하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말 그대로 이제 거리에서 이제 누구나 이제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동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음악적인 구애도 받지 않고 나온 춤들, 약간 자유분방한 춤들, 자유분방한 자유분방한 춤들을 모두 이제 스트릿 댄스에 포함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장르와 이제 체계가 잡혀져 있는 어느 정도 이제는 체계가 잡혀져 있는 장르들은 이제 장르화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물론 이게 동작이 한 동작 유행하는 춤들 있잖아요. 네. 유행하는 춤도 저는 스트릿 댄스에 포함할 수 있으나 장르로 볼 수는 없는 이제 뭐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사전적 용어로 얘기하면은 순수무용에 유의하지 않은 이제 춤을 이제는 대중무용 스트릿 댄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스트릿 댄스랑 또 제가 알기로는 브레이크 댄스라고 또 이게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뭐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제 스트릿 댄스의 한 장르로 이제 브레이크 댄스를 넣을 수 있는 건데 이제 브레이크 댄스라는 명칭보다는 이제 비보이 라는 명칭이 좀 더 보편화되어 있죠. 비보이. 네, 그 과거에 이제는 장르가 이렇게 한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이제 장르가 이렇게 명확히 나누지 않았을 때는 그 뭐
뭐 로봇 댄스 그리고 뭐 팝핑, 네. 뭐 그 락킹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비보잉 얘를 다 포괄해갖고 브레이크 댄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네, 맞아요. 한 적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는 그 비보잉을 브레이크 댄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예, 근데 비보잉 남자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잉이. 그래서 이제 뭐 그 안에서도 이제 여자가 이제 브레이크 댄스를 하면 이제 비걸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마침 이번에 또 우리 올림픽 그렇죠. 종목으로 이 뭐 저기 파리 올림픽에서 네. 이게 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네. 아마 저희 한국에서 추천하는 분이 그 금메달을 따는 게 되게 높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이쪽에서 관심 많이 받더라고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 비보이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국내 비보이들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 이제 구기선양을 많이 했잖아요. 네. 많이 했고 저도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이제 단 궁금한 거는 이 스트릿 댄스 장르 중에서 그 비보잉이라는 게 굉장히 배틀 성향이 강해요. 네, 그렇죠. 예, 네. 배틀 성향이 강해서 이제 약간 그 서로의 대결 구도를 많이 만드는데 이걸 과연 올림픽은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스포츠고 이 비보잉은 춤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테크닉에서 보면 약간 그 기계 체조에 들어가는 테크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느낌 아니면 이게 표현력에서 조금 다르게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스포츠로 풀어갈지 그러니까 저는 춤으로 보고 있는데 춤인데 아니 그 말씀 하니까 제가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면서 이게 예술인데 이걸 어떻게 경기처럼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또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 이 맞아요. 춤을 또 하시는 또 분들 사이에서 예,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체조처럼 이제 되겠죠? 네.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현업에서 이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 비보잉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그 대중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도 반반 나뉘더라고요. 보니까 이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제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춤인데 약간 프리스타일, 그러니까 약간 그 자율성이 굉장히 강한데 이걸 어떻게 내가 스포츠 마치 기계체조인 것처럼 그렇죠. 스포츠로 풀어가겠느냐? 그럼 나는 춤을 추는 게 아니다라는 근데 아마 뭐 상징성이 있으니까 네. 첫 대 우승자는 역사에 또 길게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한국인이었으면 좋겠고. 네. 네, 뭐 어찌됐든 뭐 기계 체조 같은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피겨 스케이팅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죠. 네. 네, 뭐 어떤 기술이 들어가면 몇 점 뭐 이런 예술 식으로 점수, 이제 네, 뭐 난이도 예술 점수, 점수. 테크니컬 점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첫 메달은 국내 비보이들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네. 이제 그 국제사이버대학교에서 네네. 네, 그 수업을 하고 계신데 네.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하고 계신지. 네. 아마도 굉장히 이제는 이 춤 댄서나 안무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경험은 직접 가서 접해보지 않은 한 하기 힘들어요. 하기 힘들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더욱더 힘들겠죠. 그럼 기회조차 없을 수 있으니까. 춤을 배울 수 있는 곳은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로 간접적으로 체험시켜 드리고자 그 목적을 두고 이 댄스의 이제 역사, 흐름 등을 주로 이제 많이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무 작품이라든가 안무가들 이제 사례, 이제 어떻게 안무를 창작해내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제 이런 사례를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는 경험할 수 있는 형태에 이제 좀 중점을 두고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준희 안무가님을 모시고 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에피소드 갖고 나와서 방송해 주실 거죠? 그럼요. 오늘 재밌었는데, 제가 할 얘기 많은데, 좀 아쉽고요. 그래도 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방송을 위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 뜬금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